저는 24세 친구 소개로 만난 그를 처음 봤을 때 그의 밝은 미소에 끌렸습니다. 그는 엔지니어로 일하는 한 살 많은 사람이었고 대화가 통하는 게 좋았어요. 우리는 첫 만남에서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눴고 그날부터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그는 제게 고백했어요. 너랑 매일 보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 데이트를 했어요. 주말에 함께 등산 가거나 카페에서 책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늘 제 꿈을 응원해 주었고 작은 다툼이 있어도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있어서 매일이 안정적이었어요. 결혼을 결심한 건 연애 1년 반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제 가족을 만나러 와서 미래 계획을 세세히 이야기했어요. 우리 함께 안정된 가정을 만들자. 그 말처럼 우리는 26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빌라였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했어요. 아침에 함께 밥 먹고 출근하는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어요.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거나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지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위해 저축을 시작했어요. 매달 월급에서 일부를 모아 적금을 들었고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준비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평범한 삶을 꿈꿨습니다. 아이를 갖고 작은 집을 장만하는 거요. 결혼 1년 차에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보고 우리는 기뻐서 끌어안았어요. 그는 제 건강을 챙기며 아기 위해 더 열심히 할게라고 말했어요. 출근 전에 과일을 챙겨주고 주말에는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육아가 우리의 중심이 되었어요. 밤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번갈아 일어나 안아주고 낮에는 공원에서 산책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아이의 미소가 모든 걸 보상해 주었어요. 그는 주말에 아이를 업고 장 보러 다니며 가족 시간을 즐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돌보며 일도 병행했어요. 그 시절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 차쯤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회사 프로젝트가 많아졌다며 늦은 귀가가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오늘도 늦게? 라고 물으면 프로젝트 마무리 때문에라고 답하더군요. 주말에도 피곤하다며 집에 있거나 갑자기 모임이 생겼다고 나가곤 했어요.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한 번은 그의 재킷에서 낯선 립스틱 자국이 보였어요. 이게 뭐야? 라고 물었더니 회사 미팅에서 묻힌 것 같아라고 대답했지만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느라 바빴지만 밤에 혼자 생각할 때마다 의심이 커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태도가 더 멀어졌습니다. 대화가 줄고 집에 있어도 TV나 핸드폰에 집중했어요. 저녁을 준비해 놓아도 배 안 고파라고 하거나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저는 그걸 직장 스트레스 탓으로 돌렸어요. 회사에서 승진을 노리고 있으니 압박이 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그가 몰래 통화하는 걸 들은 후로는 불안이 쌓였어요. 누구랑 통화해? 라고 물으면 동료라고 짧게 답하더군요. 저는 아이를 재우고 나서 혼자 앉아 고민했습니다. 정말 일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혼 4년 차에 들어서면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작은 일로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왜 항상 늦어? 라고 말하면 그는 너는 이해 안 해? 라고 짜증을 냈어요. 주말에 가족 외출을 제안해도 다음에라고 미루었습니다. 저는 우울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혼자 돌보는 시간이 길어지니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어요. 요즘 남편이 이상해. 친구들은 결혼 생활이 원래 그래. 참아봐라고 조언했지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러다 그의 노트북을 우연히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았으니까 아이 사진을 찾으려고 했는데 메시지 앱에 이상한 대화가 있었어요. 어떤 여자와의 채팅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내용은 친밀했습니다. 어젯밤 즐거웠어 같은 말들이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그가 들어오자마자 물었어요. 이 여자 누구야? 왜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아? 그는 놀라며 부정했지만 증거를 보이니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결국 그냥 친구야. 오해야라고 했지만 자세히 캐묻자 몇 개월째 만나고 있다고 인정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배신하다니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어요. 우리는 그날 밤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언제부터인지 왜 그랬는지 물었고 그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어. 미안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안함이 진심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집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저는 아이를 안고 울며 밤을 보냈고 그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며칠 동안 말 한마디 없이 지냈어요. 저는 그 시간을 이용해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아이 때문에 참아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의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는데 그 여자와의 메시지가 여전했어요. 외도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의심해. 조심하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다시 따지자 그는 태도를 바꾸더군요. 뭐 어쩌라고? 이미 일어난 일인데. 그 말에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사과 대신 그런 반응이라니 예상 밖이었어요. 그는 오히려 제 탓을 했어요. 너가 집안일만 하니까 지루했어. 이해해. 그 말은 더 상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후 우리의 관계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이 때문에 버텨보려 했지만 그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 상담했어요. 외도 증거가 있으면 유리할 거예요. 변호사의 말에 따라 증거를 모았습니다. 소송 준비 중에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외도가 이번 한 번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회사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고 소문이 돌았다는 걸 지인을 통해 들었어요. 그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니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소송 과정은 힘들었습니다. 재산 분할이 쟁점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모은 저축과 집을 나누어야 했고 노후 자금을 합산해 고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몫을 더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이 양육권을 고려해 제게 유리하게 판결했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아이와 함께 어머니 집으로 잠시 갔어요. 새 아파트로 이사하고 일을 늘려 생계를 꾸렸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매일 밤 울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습니다. 아이가 엄마 사랑해라고 말할 때마다 힘을 얻었어요. 이혼 후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낮에는 디자인 작업에 집중했어요.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너 정말 강해졌어라는 친구들의 말이 위로가 되었어요. 지금은 그 상처가 희미해졌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볼 여유도 생겼어요. 삶은 계속되니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그 경험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이혼 후 2년째
제 삶은 안정되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안정적인 클라이언트를 확보했고 아이는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가끔 과거를 떠올리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그 덕분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열리는 기분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나아가려 해요.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혼 후 3년이 지난 지금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와 단둘이 남겨진 현실이 막막했어요. 새벽에 눈을 뜨면 머릿속이 복잡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불안을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웠어요. 아이가 잠든 밤 조용한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며 새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을 다시 발견했고 독립적인 삶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이혼 소송이 끝난 후 저는 아이와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전세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예전 빌라보다 좁았지만 우리 모녀에게는 새 출발의 공간이었어요. 아침이면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낮에는 클라이언트와 미팅하거나 작업실에서 디자인 초안을 그렸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수입은 일정하지 않았지만 꾸준히 일을 늘려가며 안정감을 찾아갔어요. 저녁에는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읽거나 간단한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엄마 오늘 맛있어 라고 웃으며 말할 때 그 작은 순간들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처음 이사 온 동네는 낯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이웃과 가볍게 인사 나누는 일이 자연스러워졌고 동네 마트에서 장 보는 루틴도 생겼어요. 주말이면 아이를 데리고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아이가 그네를 타며 깔깔대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혼자지만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은 가끔 저를 찾아와 너 정말 잘하고 있어라고 격려해 주었고 그 말들이 제게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을 꾸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이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왔던 때와 달리 직접 메시지를 보냈어요. 잘 지내? 아이는 어때?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화가 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간단히 답장했어요. 우린 잘 지내. 너도 잘 지내. 그 뒤로 그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메시지는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도 나름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 그 생각으로 마음을 정리했어요. 그 사건 이후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일을 더 적극적으로 찾았고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정리해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만났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참석한 디자인 세미나에서 작은 스타트업 대표를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제 작업을 보고 브랜딩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그 계기로 제 커리어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몇 개월간 이어졌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제 자신감도 커졌어요. 이를 통해 얻은 성취감은 이혼의 상처로 잃었던 자존감을 조금씩 되찾게 해주었어요. 동시에 저는 아이와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늘어났어요. 주말이면 미술관에 가거나 공기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그림을 그리다 엄마 나중에 나도 디자이너 될까? 라고 물었어요.
그 말에 웃으며 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뭉클했어요. 아이가 저를 보며 꿈을 키우고 있다는 게 제게 큰 책임감과 동시에 기쁨을 주었어요.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이혼 후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프리랜서 수입이 늘면서 전세 대출을 조금씩 갚았고 작은 저축도 다시 시작했어요. 돈은 많지 않았지만 매달 꼬박꼬박 저축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게 마음의 평화를 주었어요.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려 노력했어요. 퇴근 후에는 요가를 시작했고 주말 아침이면 동네 카페에 앉아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작은 루틴들이 제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그러다 또 한 번의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이혼 후 3년째 되는 해, 우연히 동네 커뮤니티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였고 아이들과 책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대화하며 지냈지만 그의 따뜻한 성격과 아이를 대하는 모습에 점차 끌렸습니다. 그는 저와 아이를 자연스럽게 챙겨주었고 함께 도서관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며 가까워졌어요. 아이와 함께 책 읽는 시간 좋아해요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이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어요. 그와의 만남은 급하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고 주말이면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아이와 셋이서 간단한 피크닉을 즐겼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묻지 않았고 저도 그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와 대화하면서 신뢰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잃었던 따뜻한 연결감이 그와의 시간 속에서 조금씩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는 조심스러워졌어요. 이혼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고 새로운 관계에 뛰어드는 게 두려웠습니다. 한 번은 그가 너무 서두르지 말자. 우리 그냥 지금처럼 편하게 지내자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는 제 망설임을 이해해 주었고 그 태도가 오히려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친구로 지내지만 서로에게 점점 더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저는 삶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일과 육아, 그리고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 사이에서 중심을 잡으려 노력해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고 최근에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디자인 워크숍을 열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 일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보람 있는지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여유가 생겼어요. 전세 대출을 절반 가까이 갚았고 아이를 위한 저축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가끔은 전 남편을 떠올립니다. 그의 외도로 시작된 상처는 이제 많이 아물었지만 그 시간이 제게 준 교훈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신뢰가 깨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와의 결혼 생활은 아팠지만 그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고 삶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았어요. 지금은 아이와 함께 웃으며 지내는 매일이 소중합니다. 최근에는 취미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풍경을 담습니다. 아이와 함께 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정리하다 보면 작은 순간들이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깨닫게 됩니다. 한 번은 아이가 제 사진을 보고 엄마 이거 진짜 예쁘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너도 같이 찍자라고 답했죠. 그런 순간들이 제 삶을 채워줍니다. 이혼 후 3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상처와 불안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며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있어요. 아직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지만 그 안에서 나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